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사실 좀 일반적으로 쉽게 범하는 오류가 주식을 사실 때는 오르는 것만 생각하세요. 네. 이것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심지어 뭐 어떤 로스컷 자체를 설정도 잘 안 하시는 상황에서 단순히 오를 것만 기대하고서 무모하게 좀 신용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막상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되면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신용장고 굉장히 지금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스스로에게 한번 좀 이렇게 이런 자문을 던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행하고 계시는 지금의 행위가 과연 투자이냐 투기이냐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뭐 네가 뭔데 내 돈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뭐 네가 웬창견이냐 하시는 뭐 분들께는 제가 어쩔 수가 없지만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달콤한 소리는 항상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제가 드리는 이 고언을 한번 좀 잘 좀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물론 투자의 기준은 틀리겠지만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투자는 주가가 오른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각심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뭐 신용, 미수, 스탁론, 대여계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런 내용들 중에 사실 반대매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반대매매에 대해서 개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자기가 이제 10,000원을 갖고 계세요. 10,000원이 너무 현실성이 없나요? 그래 1억을 갖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1억을 갖고 계신데 조금 이제 레버리지를 차용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신용을 설정하시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에 한 2.5배까지 좀 매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2억 5천까지 매수가 이제 가능하게 된대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40%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자기 자본 수준을 이제 건드리게 되는 순간은 이제 담보 비율 이제 이제 미달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차없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신용을 좀 풀로 또 변동성 큰 종목에 풀로 사용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한가 도박이면 바로 반대 매매에 빠질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손실을 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반대 매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이제 신용의 때 담보 비율 한 140% 정도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140% 정도가 이제 미달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용으로 뭐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주가가 한 30%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반대 매매에 대한 위험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염두를 해 두시고요. 혹시나 레버리지를 차용하시거나 신용을 사용하시더라도 자기 자본 대비 50% 범위에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를 좀 이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때문에 아플 수는 없잖아요. 이 위험 부담 없는 건강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며칠 시장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좀 얘기를 진행해 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전차 분단 얘기할 때 차 부분은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생기고 있어요. 우선 연비 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뭐 주가 조정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손상 여러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걱정입니다. 뭐 사실 전차 분단의 이제 한 축이었던 차가 지금 뭐 헛바퀴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좀 지금 뭐 어떤 난관에 봉착했다. 예를 들면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월간 기준으로 이제 역성장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 여기에 이제 연비 과장 광고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좀 홍역을 좀 치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주는 지금 굉장히 좀 설상가상의 어떤 악재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여론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판매되는 13개 이제 차종의 연비가 이제 과대 포장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환경보호청인 EPA에서 이제 이 연비를 이제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3% 정도 이제 평균 연비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요타 사태를 좀 떠올려 봤을 때 현대기아차에서 굉장히 좀 잘했던 부분은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굉장히 유럽 이제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제 상당히 뭐 우리가 이제 실수를 했다라는 사과를 이제 게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90만 대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이제 그 차주들에게 이제 1인당 88달러 수준의 어떤 그 연비 뭐 보상금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한 800억 규모를 보상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서둘러 이제 진화에 이제 나서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800억 들이고 막아지면 정말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뻥연비라고 하잖아요. 네. 네, 뻥연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런 이제 좀 인식인데 미국 소비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에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사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원상 회복주의로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때문에 내가 10,000원을 손해 봤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책임져라 하면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그 10,000원 정도만 보상을 하게 되면 원상 회복주의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네. 추가적인 어떤 배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큰 이제 부담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벌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10,000원을 손해를 봤는데 이거 책임져라. 아니다. 너 괘씸해. 10억 내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게 담배회사 소송이 대표적이잖아요. 폐암 걸렸다고 몇백억을 배상액을 받아내는 이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어떤 소비자 단체에서 이 건을 가지고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어떤 법 제도에 형벌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집단 소송에서 배상액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뭐 배상액이 뭐 이제 적게 끝난다 그러면 뭐 한시름은 놓겠지만 향후에 이제 어떤 이 소송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배상액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산출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현대기아차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지금 훼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싸구려 차, 그러니까 싼 맛에 타는 차였다 그러면 지금은 싸지만 품질도 좋은 굉장히 괜찮은 차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이런 사태로 해서 훼손될 우려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시장의 전망을 좀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서 이제 좀 정작 중요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국내 소비자를 상당히 역차별을 해왔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많았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뭐 부품이나 옵션도 뭐 이제 굉장히 좀 별로 신통치도 않은데 굉장히 좀 고마진을 추구를 했고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사양의 모델을 좀 저렴하게 팔면서도 AS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우대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국내 소비자들이 사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불만이 생길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말 유력 일간지에 정말 광고로 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조기 진화에 나섰는데 정작 국내 소비자들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어떤 그 시선을 우리가 좀 이제 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10월 달에 국내 이제 자동차 판매 현황을 좀 보게 된다 그러면은요. 그동안 이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거의 80% 육박할 정도로 거의 아성입니다, 사실. 아성인데 10월 자동차 판매 추이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3천만 원대 이상 고가 자동차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현대기아차의 고급차 시장에서는 좀 아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무너지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사태가 국내 소비자들의 어떤 반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면서 더욱더 이제 그 수입차 쪽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철옹성으로 느껴왔던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는 서서히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단기적 전망은 좀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내릴 때는 잠시 피해가는 것도 투자입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많습니다. 잠시 피해서 다른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급적으로 시장 얘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을 5조 원 정도 더 살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시장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뭐 사실 기대는 안 하는데요. 뉴스에 나오니까 저도 한번 갖고 와본 거고요. 사실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걸 산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게 낫지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그 국민연금 그 이제 총 자산 대비해서 이제 그 주식 비중을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7.3%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 말에 한 19.3% 정도로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뭐 NH증권에서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연기금의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을 좀 추정을 해보면 한 18.3% 정도를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국민연금의 지금 운용 자산이 한 380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18.3%니까 한 70조 9천억 정도를 지금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 말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목표로 했던 비중 19.3%를 채우기 위해선 여기서 이제 5조 원 정도를 이제 더 사야지만 목표 비중을 이제 채운다는 이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이제 연기금에 이제 매수가 이제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한데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5조 원을 살려 그러면은요. 이제
연말까지 우리 시장이 한 거래일이 한 40여일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1,250억을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지금 한 270억 사고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언제 살려 그러냐, 뭐 마지막 날에 뭐 2조 살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는 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5조 원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역시 뭐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어떤 종목을 또 이제 담을지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뭐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담을지, 사실 연기금은 좀 중장기적 성격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놀랍게도 최근에 시장에서 단타 많이 쳤습니다. 네. 네, 단타를 많이 쳤는데 뭐 수익은 또 괜찮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이 만약에 이 5조 원이라는 자금을 연내에 정말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라 그러면 사실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충분히 사기 좋은 가격대에 지금 이제 와 있다라는 좀 그런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상당히 많이 좀 소외돼 왔던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 쪽이 일단 네. 좀 이제 유망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IT나 이제 경기방어주, 최근에 뭐 사실 9월 말까지의 어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IT와 식품주를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식품주는 뭐 빙그레나 뭐 네. 이제 롯데칠성, 사조산업처럼 좀 우량한 종목들을 많이 샀는데요. 이 IT 종목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샀다라는 부분들이 좀 네. 의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T 중소형주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던 것을 다시 IT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찌됐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낙폭까지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쏠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태까지 좀 이제 그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드린 내용이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사야 사는 겁니다. 네. 예, 사야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만 이제 활용을 하시고, 정말 연기금이 연말까지 5조 원 산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드시는 건 좀 위험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연기금의 당분간 순매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대형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우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